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이입니다. 드디어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의 하이라이트 스크립트 파트가 왔습니다. 그죠? 스크립트 파트를 작업하게 될 거고요. 이쪽에 가장 먼저 메뉴 유형부터 한번 작업하게 될 건데요. 기존에 작업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이쪽에다가 이제 웹디 21번이 되겠네요. 21번 해서 여기다가 느낌표 해주시고 웹디자인 기능사 이쪽에다가 제목을 하나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21번은 메뉴가 아니라 레이아웃이 아니라 메뉴고요. 여기는 M1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언어는 KO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살펴봐야겠죠. 스크립트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여기 M 유형, 그죠? 요 부분을 처리해 줄 거라서 여기에 이제 PDF를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PDF에 보시게 되면은 작업해 줄 건데 첫 번째 요거 말고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M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시게 되면 메뉴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메뉴가 있고 세 번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또 반응형에서도 메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메뉴도 있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6번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메뉴가 이런 식으로 총 6가지가 있지만 1, 2, 3랑 4, 5, 6는 거의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하나만 6가지가 있지만은 원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잘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파생해서 다 작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 유형별로 보고 그 다음에 PDF를 한번 완성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PDF를 한번 봐볼게요. PDF에서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메뉴가 나오는데 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어쩌고 돼 있고 유의사항 돼 있어서 여기에 슬라이더는 자바스크립트,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해 제작되지 않은 경우는 실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jQuery가 편하고요. 그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죠? 소스가 복잡해지면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는 그게 그거예요. 그죠? jQuery가 약간 편한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아마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웹디자인 기능상 코딩을 처음 해본다. 그러면 jQuery를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고요. 나는 이거 따고 코딩도 해야 되고 실무에 가서 나는 퍼블리셔도 해야 되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걸 추천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 스크립트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막 해봤지만은 물론 스크립트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소스가 세 줄짜리가 있고 열 줄짜리가 있다고 치면 꼭 세 줄짜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좋은 건 아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짤 수 있게 가독성 있게 잘 짜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제 영상에서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게 하는 것보다는 가독성 있게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구현할 때 자바스크립트, jQuery 다 구현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jQuery가 먼저 설명이 되고 거기서 끝날 분은 거기서 끝나면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또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설명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긴 할 건데 이쪽에 첫 번째 M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웹1은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웹1이나 웹2는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작업하게 될 거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짜놓은 코드 있죠,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이렇게 또 레이아웃을 하기에는 조금 지겨우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스크립트도 그대로 갖고 올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 이제 AU 유형 A2 요 레이아웃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쓸 거고요. 정렬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탭 Shift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탭 두 번 누르시면 딱 정렬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비게이션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직접 짜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 직접 짤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중요한데, 여기다 CSS를 어떻게 연동을 잘 하냐에 따라서 jQuery가 구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잘 하시려면 우선 jQuery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jQuery를 무시하게, 아니 스크립트 CSS면 HTML을 무시하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안 짜집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고려해서 작업해 줘야 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그래서 메뉴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UL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LI 만들 거고, 여기에 A링크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메뉴 1이 들어가겠죠. 보통은 여기 메뉴가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작업해 줄 건데, 문제는 여기 서브 메뉴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브 메뉴가 나오죠. 그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요 li 안에 만들어야 오버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는 이쪽에다가 li까지 해줘서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브 메뉴 1-1 이렇게 처리했나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UL 이것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꼭 정렬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죠? 거기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2번이라고 바꿔줄게요. 2번. 한 번에 선택하려면요, Shift랑 컨트롤 눌러가지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4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소스가 좀 많아진 느낌이 나죠? 그렇게 해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나왔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가셔가지고, 저는 폰트를 사실 쓰진 않을 건데 폰트가 기본 폰트가 싫어서, 그냥 기본 폰트가 싫어가지고 지마켓 폰트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써주긴 할 겁니다. 그냥 실제 사이트에선 쓰진 않을 건데 여기는 연습이니까 그냥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시험에서는 못해요. 그죠? 못하는데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지마켓 폰트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냥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으면은 요거 웹 폰트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마켓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지니까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는 여기 제가 넣어줄 테니까는 이거 하실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는 요거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내비 부분을 좀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선은 서브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다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비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비에 U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에 LI가 있고, LI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UL이 있고, 그 다음에 LI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2단 구조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LI에다가 제가 색깔을 넣어주면 이쪽 LI도 같이 먹힙니다.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려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면 바로 밑에 있는 자식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자식만 선택해라 해줘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더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 두 번째 UL한테는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UL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줘야 되겠죠. 논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에 얘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요.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메뉴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어디 갔나요? 더 열어볼게요. 저기 있죠.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저걸 가로로 정렬시켜 줘야 되니까요. 여기 A링크 LI한테 가로로 정렬시켜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해주시게 되면은 글씨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에 가서 죄송해요. 두 번째 LI가 아니라 첫 번째 LI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가로로 정렬이 되죠.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버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A 얘한테 얘들아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10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패딩 값이 들어갈 건데 티가 안 나니까 여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색깔을 바꿔주시게 되면은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A를 넣어줬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패딩 값이 위에는 안 먹혔죠. 그죠? 얘는 인라인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작업하실 때 인라인 구조, 블록 구조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거나 밑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 거니까는 따로 그것만 또 자세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달아놓을 거니까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블록 구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블록 구조로 만드는데 블록 구조로 만들면은 저렇게 세로로 잡히니까는 인라인 블록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이렇게 잡혔죠. 이런 식으로 메뉴 크기가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인라인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플렉스로 작업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긴 한데 보시게 되면 이게 딱 안 붙잖아요. 그게 인라인 구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인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폰트의 여백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걸 딱 붙게 하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ULI한테 플렉스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붙죠. 그럼 얘네들은 LI가 이거 인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딱 붙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 라이트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얘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플렉스를 쓰시게 되면 그래서 플렉스 기반으로 우리가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 쓰지 않고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붙어줘야 돼요. A는 인라인 구조니까.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요. 이쪽에다가 justify 컨텐츠에 right를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실 수 있고 얘를 중앙으로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얼라인 아이템 센터 요걸 또 넣어 주시게 되면은 얘는 중앙에 안 오죠. 네, 안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내비잖아요. 검사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검사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서 여기 내비가 여기 돼 있고 UL 얘가 돼 있는 거잖아요. UL 플렉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LI 이렇게 하나씩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간격을 좀 줘야 되니까요. UL한테 여기다가는 맞은 탑으로 한 30 정도 줄까요? 이렇게 반응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임의적으로 줘도 되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정확히 딱 맞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백을 좀 더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는 30픽셀 정도, 이 정도. 더 할까요? 40.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작업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 메뉴 나온다고 가정하고 해주는 거고, 50 정도 해줄까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디스플레이 논해놓은 거 있죠? 요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그러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서브 메뉴 나옵니다. 얘네들은 기준점을 정해서 위치가 영역이 잡히기 때문에 요 UL한테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위로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탑 0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쪽에 가 있죠. 기준점이 이쪽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준점은 4개가 지금 다 기준점이 이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메뉴를 요 각각의 LI한테 기준점으로 작업해 주려면은 여기에 부모 LI 이쪽에 LI 얘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포지션 릴레티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탑을 조금 내려주면 되겠죠? 탑을 30 정도 여기 내려볼게요. 그럼 더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얘한테도 BGC를 줘가지고 색깔을 줘볼 거예요. 이렇게. 색깔 들어갔죠? 이렇게.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40 정도. 39. 그죠? 이렇게. 뭐야. 39. 38.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오케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위드 값을 줘서, 위드 값 100%를 줘서, 영역을 좀 이렇게 잡아줄 거고, 글씨는 가운데로 텍스트 온라인 센터 줘서 가운데로 오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러면 서브 메뉴가 나왔죠. 이렇게. 그죠? 서브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A한테 패딩을 10 정도 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안 되죠. 인라인 구조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 처리해 줘야 되고, 블록 처리해 주면 먹혀져.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먹히고, 여기다가는 BGC를 살짝 줘서 여기다가도 색깔을 아무거나 살짝 줘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얘도 위드 값을 100%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위드 값을 100% 줬는데 100% 줬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100%에다가 10픽셀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는 전체 위드 값이 100% 플러스 양쪽에 10픽셀 해가지고 20픽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딩 값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더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안에 포함시켜 주려면 박스 사이징이라는 걸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쪽은 좀 더 연하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네, 서브 메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저렇게. 그죠? 그리고 오버했을 때 살짝 색깔을 바뀌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버했을 때 비즈 색깔 있잖아요. 요거를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색깔들은 나중에 실전 사이트 만들 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임의대로 이렇게만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서브 메뉴가 완성이 됐고, 그죠? 요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워버릴 거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도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오버했을 때 여기도 색깔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네. 근데 밑에 색깔이랑 구별이 안 되니까는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우리 오버 효과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서 좀 진하게 넣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어렵나요? 그죠?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워? 그죠? 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하나씩 해결하시게 되면은 저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또 해볼 거니까 아직 6번 더 해야 되고 5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UL 부분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스크립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 혹시 못하셨으면은, 네, 못하셨으면은 제 거 소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작업이 끝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붙여줄 거예요. 스크립트. 그럼 jQuery를 쓰려면은 우선 이쪽에다가 맨 하단에다가 우선 순서가 얘가 인터프리트 언어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읽어요. 여기 독타입 읽고 메타데이터 읽고 타이틀 읽고 스타일 읽고 HTML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스타일이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jQuery를 쓸 거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 가시면 jQuery를 아마 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없으니까는 이쪽에 가서 jQuery 사이트에 가가지고 다운을 받을 거예요. 여기 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CDN을 받을 거거든요. CDN, 구글 CDN.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1점대 버전이 있고 3점대 버전이 있는데 1점대 버전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까지 지원하고요. 얘는 최신 브라우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공하는 파일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어쨌든 여기다가 1점대 버전으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죠? 이렇게 먼저 처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사이트나 제 거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걸고 여기다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도큐멘트 jQuery를 쓰시려면요, 여기다가 도큐멘트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준비됐다, 사이트가 다 로딩이 되고 쓸 준비가 됐다 해주면 ready 펑션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문서에 jQuery를 읽을 준비가 됐다. 뭘 읽을 준비가 돼요? 펑션을 함수를 실행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쓸 수 있어요. 달러 표시해 주시고 펑션 해준 다음에 요거는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저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외부 페이지로 작업할 때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외부 페이지가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를 외부 페이지로 연동시켜셔야 돼요. 그건 실전 사이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jQuery를 쓰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요거가 없어도 작동이 돼요. 그건 좀 이따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뭘 하려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구현할 때는 이쪽에 첫 번째 메뉴에 오버했을 때 한글로 쓰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메뉴에 오버했을 때 자식 메뉴를 보여줘라 라고 한글로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실 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메뉴가 첫 번째 이거 오버했을 때 자식을 보여줘야 되니까는, 아직 여러분들은 스크립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처음 해보잖아요. HTML 똑같아요. 레이 할 때도 처음엔 몰랐잖아요. 근데 20번 따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처음에 모른다고 이거 메서드 하나씩 공부하고 선택자 공부하고 이러면은 안 끝납니다. 그거 언제 끝납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익히시면 나중에 슬슬 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선 기본도 중요하지만 우선 요거부터 그냥 한번 무작정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할 때는 이쪽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옵니다. 내비의 UL의 li. 그죠? 요거 나오기 때문에 얘한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가가지고 요거니까요. 이쪽에 가서 달러 표시해 줘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li한테 작업할게요. li. 그래서 li까지만 해줄게요. 그래서 얘한테 오버했을 때 마우스 오버했을 때 그때 무엇인가 동작이 일어나라 라고 할 때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는 가로 쓰고 중괄호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는 그 한 문장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 여기다 실행문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메뉴에 오버했을 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얼럿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얼럿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금 라이브러리 소스나 이거 제대로 작동했으면은 여기서 무슨 명령이 나올 거,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하실 때는요, 이렇게 습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럿이나 아니면 콘솔 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디버깅 할 때 쓰는 거, 내가 뭐 틀렸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DDD로 넣었잖아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콘솔 로그에 보시게 되면 콘솔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나오죠. DDD라고. 그죠? 그래서 3개, 4개 해주면 5개, 7번.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보면서 많이 해볼 거니까는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li가 있는데 li에는 지금 총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li 오버할 건데 내가 오버했을 때 첫 번째 메뉴에 오버했는지 두 번째 메뉴에 오버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여기에 지금 li가 4개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오버한 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this라는 거 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라고 쓰신 다음에 그 밑에 자식 메뉴잖아요. 자식 메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 메뉴한테는 이쪽에는 찾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서브 메뉴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론 안 써줘도 할 수 있는데 헷갈리니까는 우린 초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서브 메뉴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얘를 찾기가 쉽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li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오버했을 때 자식 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찾다. fin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는 jQuery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찾으냐면은 서브 메뉴를 찾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걔한테 보시면 천천히 보여주라고 시험지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여줄 때는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밑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보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서브 메뉴가 보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나갔어. 그럴 때는 여기다가 out이라고 메서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는 슬라이드 다운의 반대가 뭐냐면은 슬라이드 업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갔을 때는 마우스 아웃 했을 때는 이렇게 나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jQuery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이제 버그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작업했을 때 마우스 오버했을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애니메이션 명령이 저장이 되거든요. 명령어로 저장이 되는데 얘가 계속 연속적으로 하니까요. 그게 차후차후 쌓이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죠? 이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나갔을 때는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다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끝내라 해줄 때는 스톱이라는 메서드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바로 나갔을 때는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버그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jQuery가 끝난 거예요. 그죠? 요거 외우시면 되는데 나는 메뉴 나올 때 좀 더 빨리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0.2초 동안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2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메뉴가 빨리 나오죠. 이렇게. 그죠? 기본 값은 600이에요. 그래서 안 적으면은 이렇게 600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jQuery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jQuery까지 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재밌네. 한번 자바스크립트 도전해봐. 한번 도전해봐. 요즘에 그래도 대세가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jQuery 잘 쓰진 않아요.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jQuery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리액트나 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기존에 jQuery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수정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jQuery를 꼭 손을 봐야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jQuery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발이나 뭐 하시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재밌죠? 재미없지 않죠? 그죠? 이게 재밌습니다. 스크립트가 HTML은 재밌어요. 왜냐면 HTML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만 배우면 누구나 실력이 똑같아지거든요. 실력의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 나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못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바스크립트를 해놓은 게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이 jQuery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그 다음에 온로드 됐을 때 그 다음에 펑션 함수가 작동되라 해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도큐멘트 애드 이벤트 해가지고 돔 컨텐츠 로드 됐을 때 작동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단 요걸 더 많이 써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몰라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걸 써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도 똑같이 메뉴를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jQuery는 이렇게 선택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저렇게 간단하게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길어지기 때문에 변수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비 리스트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선택할 거예요. 도큐멘트 커리 셀렉터 작업해줘서 메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비에 그 다음에 UL 그 다음에 LI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요, 이게 뭐예요? jQuery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요거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비 리스트를 한번 제가 이쪽에다 CLG 콘솔 로그 이용해 가지고 여기 내비 리스트 있죠. 요거를 한번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들었는지.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LI가 4개 들었죠. 이렇게 LI가 4개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LI가 4개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4개가 무슨 뜻이 요거 4개 들었다는 뜻이죠. 요거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그래서 요거 4개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변수라는 곳에다 저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런 사물함에다 저장하듯이 사물함에다 책을 넣듯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4개가 들어갔어요. jQuery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가든 2개가 들어가든 알아서 얘가 인식을 해주지만 얘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으면 4개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줘야 돼요. 편의성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비 리스트한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을 때는 for each라는 메서드를 써요. 그리고 나서 여기한테 함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중괄호 해주고 그럼 이쪽에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내비 여기다가 아이템이라고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내비 리스트가 4개 있죠. 그거 하나의 값들이 다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ITEM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템한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add 이벤트 리스너 해줘가지고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쪽에다 뭔가 동작을 일어날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죠? 얘는 한 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얘가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jQuery는. 근데 얘는 만약에 1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for each문을 작업해줘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죠?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this를 쓰신 다음에 또 뭐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원리는 똑같아요. 서브 메뉴를 선택해서 걔한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면은 저기 슬라이드 같은 게 없어요.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다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슬라이딩으로 나오려면요, 하이트 값이 0이었다가 하이트 값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이트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CSS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요거는 jQuery용이죠. jQuery용인데 만약에 여기다가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용 CSS가 따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위에 거랑 겹치지 않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디스플레이 논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논을 해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갈아주시고 그 밑에 나왔죠? 그죠? 걔네들을 어떻게 줄 거예요? 하이트 값을 0으로 해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부분은 안 보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안 보이죠? 근데 하이트 값이 여기다 30픽셀 이렇게 해주시면 보이죠? 저렇게. 그죠? 그래서 하이트 값을 0에서 몇 가지 해줘야 되냐면은 150까지 해줄까요? 150, 160, 160은 아니고 한 155, 요 정도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저랑 폰트가 틀리면요 값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5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고 그럼 얘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155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0이었다가 여기다가 처음에는 여기다가 155 처음에는 0이어야 되죠. 이렇게 0 0에서 스크립트로 155로 해줄 거고 그때 바뀔 때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트랜지션 효과를 주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600mm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얘가 0에서 155초로 바뀌는데 600초, 0.6초 걸리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600ms. 그래서 이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저것도 스크립트로 설정할 수 있지만 복잡해지니까는 우선 CSS로 할 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하신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논을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스타일의 하이트 값을 아까처럼 여기다가 155 픽셀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볼까요? 네,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반대도 여기는 다시 0으로 해줘야 되니까 0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아웃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없어지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얘는 그 아까처럼 jQuery에 버그 같은 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가요? 할 수 있겠나요? 그죠? 그래서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죠?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는데 jQuery를 할지 자바스크립트를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메뉴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아직 5번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연습해 가지고 아예 외워 가지고 시험에서 틀리지 않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할 거고요. 혹시 이상하거나 안 되는 것도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